자, 이번 과정은 GIS 설비의 이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GIS에 대한 개요와 GIS 설비의 구성, 특징, 시공 순서, 회로도죠.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에 의해 진단 설비, 또 GIS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고려사항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IS라는 것은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탱크에다가 도체를 수납하고 이 탱크 안을 SF6 가스로 채운 것을 우리가 GIS 설비라고 하고,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죠. 그러니까 가스로 절연된 스위치 기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GIS 변전소와 상대관계에 있는 것이 AIS입니다. 그래서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인데, 우리가 5개 철구형 변전소라고 하는 것이 AIS 변전소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탱크 안에 SF6 가스를 채웠다는 것은 이 SF6 가스는 공기보다 절연 성능이 2에서 3배 정도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도체 간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삼상 도체가 있다라고 하면 요것을 탱크 안에 수납을 하고 여기를 SF6 가스로 채웠으니까 이렇게 기밀한 구조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SF6 가스로 채우지 않고 그냥 공기로 절연된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이격거리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탑이 있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철탑에 암이 있고, 철탑에 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철탑 간의 이 성 간의 이격거리가 이렇게 큰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공기 간의 절연 내력이 154kV, 예를 들어서 154 성전솔로라고 하면 154kV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절연 내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렇게 이격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에 GIS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SF6 가스를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공간으로도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도체를 탱크 안에 수납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신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또 안개라든가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도체에 완전히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밀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은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5개 철구형 변전소는 짓지 않고 다 이렇게 GIS 변전소를 짓는 것이고, GIS 변전소에 대한 개괄적인 오버뷰가 요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데, 5개 변전소죠. 이것은 5개 변전소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야드가 있고 여기에 GIS 설비를 5개에다가 건설을 하고, 물론 이렇게 이제 기초가 있겠죠. 여기에 기초를 두고 여기에 GIS를 5개에다가 두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전기실을 두는 구조로 변전소를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개에 설치되는 GIS든 옥내에 설치되는 GIS든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도장 사양이라든가 또 이렇게 판넬 같은 것들, 요것을 LCP라고 부르는데, 로컬 컨트롤 판넬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판넬 같은 것들의 도장 사양 정도만 좀 틀리고, GIS 설비 자체에 대한 사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GI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라고 얘기하는데, 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TL 베이가 되는 것이죠. 요쪽 부분이 송전솔로 한전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 송전솔로가 되는 것이고, 요것이 TL 베이가 되는 겁니다. 즉 트랜스미션 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송전솔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 옆에 보면 요것이 이제 모선이 됩니다. 요것이 이렇게 모선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모선이죠. 모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이 차단기 베이가 되는 것입니다. 차단기 베이. 차단기 베이는 항상 차단기 베이 앞에 이 LCP가 있고, 요것이 차단기가 되는 것이죠. 요것이 차단기가 되고, 차단기가 연결이 되면 항상 차단기
1차와 2차 측에 CT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단록이라든가 ES 접지 스위치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아세이로 요것이 이렇게 하나의 아세이로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할 일이 요것을 이렇게 모선하고 다 아세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치고 연결 조인트 볼팅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실링 작업도 해야 되고 가스도 채워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세이 단위로 현장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설치 공수를 5개 철구형 대비 매우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S 자체에 대한 설치는 보통 우리가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GIS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GIS 자체에 대한 설치는 보통 우리가 1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선 작업이라든가 시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더라도 우리가 3개월 정도 잡으면 충분히 넉넉한 일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공기를 단축하는 것에서도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GIS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철구형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사진이 좀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5개 철구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로 절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이것이 단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보면 단로기가 있고 접지 스위치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 앞쪽으로 PT라든가 CT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싱글라인 다이어그램 단선 결선도 그대로 현장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단로기가 이거 하나가 단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기를 통해서 절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로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칼블록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개방된 상태가 이렇게 쓰는 것이고 투입된 상태가 이렇게 닿는 것인데 우리가 GIS에서의 단로기는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도체가 이제 삽입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이격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이격거리가 매우 짧은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GIS 탱크 안에 SF6 가스가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SF6 가스의 절연 성능은 공기보다 2에서 3배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GIS에서는 단로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격거리를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반면에 5개 철구형 변전소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 기상 여건이라든가 또 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뭐 단록이 있고 CT 있고 PT 있고 여기 이렇게 차단기 있고 요것은 차단기죠. 차단기 있고 뒤에 변압기 있고 이런 구성 자체는 동일한데 부품들이 GIS보다는 다 훨씬 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GIS의 구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단선 결선도와 매칭을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이 부분이 케이블 실링 엔드 파트죠. 그래서 5개 변전소든 뭐 옥내 변전소든 한전 개통과 연결하는 방법은 지중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가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 변전소처럼 여기가 겐트리 타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겐트리 타워로 송전솔로가 인입이 되고 이 겐트리 타워에서 단로기로 변전소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GIS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중 선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지중 선로로부터 관로죠. 그야말로 ELP관이 포설이 돼서 이렇게 단면대로 살펴보면 이것이 도로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굴착이 된 상태에서 바닥에다 모래 같은 것들을 포설을 하고 여기에 ELP관을
뭐 일회선이라고 하면 몇 회선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일회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 배열을 하고 하나를 예비공으로 두는 형태이고, 물론 광 케이블을 같이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광 케이블용 ELP 관도 있고, 보통 1호사 같은 경우에는 ELP 200 파일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중선로로 ELP 관을 통해서 포설된 케이블이 이렇게 GIS로 인입이 되는 형태입니다. 인입이 돼서 연결이 되는 형태이고, 뭐 지중선로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하나의 실무 과정으로 섹션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중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에는 요런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가공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부싱이 달리겠죠. 에어 부싱이 이렇게 달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겐트리 타워가 있고, 그 겐트리 타워에서 이렇게 에어 부싱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LA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레기는 우리가 피레기 공부할 때 뭐 발 변전소의 인입구에는 항상 피레기 설치 장소로서 발 변전소의 인입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구를 많이 봤는데, 항상 피레기는 보호 책무가 낙뢰로부터, 뭐 물론 개폐 서지 같은 것도 해당은 됩니다만, 가장 첫 번째 보호 책무가 낙뢰로부터 GIS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인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인입구에 설치된 모습이 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피레기이고, 이렇게 싱글 라인에 이렇게 GIS 탱크에다가 외부에 이렇게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미믹이라고 하는데, 이 미믹 다이어그램을 탱크에다 그대로 표시를 해줘서 도면하고 실제 물건하고 그대로 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쨌든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저단에 있는 것이 볼테지 디텍터입니다. 요거는 볼테지 디텍터라는 것이고, PT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볼테지 트랜스포머가 설치가 되지만, VD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VD 사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전압 검출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로 전압의 공칭 전압의 20% 미만이다라고 하면 뭐 A 접점을 출력시킨다든가 B 접점을 출력시킨다든가 이런 접점으로 출력되는 장치이고, 그냥 선로에 전압이 가압이 된 상태다 아니다라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이고, 그 뒷단에 VD가 있고, 그 뒷단에 이제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 피레기 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요 탱크 안에는 피레기가 수납되어 있는 형태고, 피레기 전단에다가 이렇게 달로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GIS 변전소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매우 높아서 고장이 거의 나지 않는데, 굳이 고장 요소로 따지자면 피레기 정도가 가장 취약한 고장 요소이고, 피레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피레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장나서 지락 상태라고 하면 한전 변전소에도 차단기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작업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 앞에 달로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달로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한전에다 요청을 해서 한전 피더에 차단기도 오프를 해야 될 것이고, ES라든가 이런 부대 설비 같은 것들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물론 달로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런 협조를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가지 편의 측면에서는 피레기 전단에 이렇게 달로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 뒷단 설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